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6천여만 원 정도 건넨 정황이 포착돼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어요. 지난해 이제 12월에 고발이 됐고. 근데 명 씨가 SNS에 빌려준 돈 받는 게 문제가 되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뉴스토마토가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선된 이후에 세비의 절반을 계속해서 명태균 씨 측에 건넸다는 거예요. 돈이 6천만 원보다 더 많습니다. 9,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김 전 의원과 회계 담당자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도 공개를 했거든요. 일부 내용 잠깐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92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딱 일정한 게 아니고 어떤 달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작게 들어오고. 근데 내하고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네.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냈어요. 알겠습니다. 난데, 네네. 그 명본부장이, 네네.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나? 약간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명부장님한테 현금으로 찾아드리는 걸로. 그래, 알았어. 계좌번호 하나 보내볼래?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님. 난데, 네네네. 보냈거든? 네네.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알겠습니다. 네님. 씨. 너 명 대표한테 전했나? 네, 전달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나왔어? 네, 사무실 계세요. 아이고, 뭐가 삐졌는지 전화도 안 받고. 다시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응? 다시 받으실 거예요. 손좀 풀렸나? 네, 많이 풀렸어요. 알았어. 네. 김영선 전 의원이 MBC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계 책임자가 사비로 선거에 9천만 원을 썼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나눠서 갚은 거지 당선 이후에 명 씨에게 직접 돈을 준 적은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녹취를 들어보면 이 정황도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내가 이제 금전 요구가 있었고 김 전 의원이 받아들여서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이제 카톡으로 계좌번호 보내면 이걸 현찰로 건네줘라 이런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금전거래가 일어났느냐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이 회계 책임자가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이런 증언이 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부터요? 아니 근데 이 녹취록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뭐 누가 들어도 예를 들면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매달 예를 들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정액을 정해서 하지 들어온 월급의 절반을 정확히 1원도 틀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누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마치 네 월급의 절반을 내가 가져갈 거야라고 서로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단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돈을 갚는데 뭐 그래 절반쯤 줄게요. 매달 절반쯤 월급 나오면 드릴게요라고 했더라도 1원도 틀리면 내가 그러면 끝이다. 바로 보내야지 이러잖아요. 어딜 보내? 뭘 보내?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한 잘못된 것을 내가 폭로를 해서 널 보내버리겠다라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 이상한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왜 현찰로 줘요? 그냥 자기가 빌린 돈을 전달을 하려면 계좌로 줘야지 네. 내가 나중에 돈을 줬다는 사실이 입증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현찰로 뽑아서 줘라라고 얘기한 것은 뭔가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게 공천이 됐든 아니면 무슨 다른 뭐 자기에 대한 어떤 선거운동을 특별하게 해준 것이 됐든 간에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대가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지금 저희가 이제 저 녹취를 들으면서 저희가 그냥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확한 거는 좀 뭐 수사 뭐 서로 고소고발을 했다니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을 제가 좀 평론을 하자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망신을 시켰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를 도와준 것까지 좋으나 세비의 절반으로 그거를 말하자면은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국민이 준 세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나요? 정치 브로커, 공천 브로커한테 절반을 주는 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본인이 돈이 없다면 모를까 김영선 의원이 재산신고 보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얘를 빌린 돈이라면 그 돈을 사적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말씀한 대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의아한 것들은 왜 이 세비를 요구했을까, 절반을. 저는 이거를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명태균 씨의 생각은 지배력입니다. 지배력. 나는 당신을 지배하고 있고 당신의 공천, 근데 배경이 그렇잖아요. 공천을 어떻게 받은지 아시죠? 이게 이제 돈을, 세비를 절반 떼어가는 이유예요. 공천을 내가 준 대가로 가져가는 건데, 예를 들면 당신의 배지 절반은 내 거야 라는 의미가 있지 않고서는 세비를 절반 이상 꼬박꼬박 이렇게 굳이. 하지 않는다. 돈이란 건 다른 경로로 받을 수 있으나 당신의 배지 절반은 내 거다. 나는 사실상 국회의원이다. 라는 것들을 좀 과시하려는 것이고, 저는 현찰 부분도 이것도 조금 김영선 의원의 이 말하자면 반론에 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적으로 누가 돈을 썼는데 이걸 현찰로 가져갑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현찰로 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영수증을 받든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의 말도 전혀 말하자면 변명이 되지 않고 거짓말에 가깝고, 명태균 씨는 어떨지 모르나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재보궐 당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뭔가 석연치 않은 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대통령 사모님과 통화를 통해서 해준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또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복택님이 녹취를 들어보니까 주어는 없습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느껴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풍문인데, 의원회관에 저도 이제 오래 있었고 보좌관 한 10수년 이상 했기 때문에 들어보면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를 대하는 게 거의 보좌진들한테 이렇게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모셔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저는 아마 이런 보도가 아마 그런 풍문과 맞춰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 네네. 맥락상. JTBC 보도가 또 나왔는데,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등판을 했다는 거예요. 명 씨가 자신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 측의 선대위원장 만났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는 보도 내용이거든요. 되게 깊숙하게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2년치 녹취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던 분이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은 본인이 그냥 창원을 근거로 활동하는 분이라서 거기에 오는 사람을 픽한 거예요. 뭐 지방선거도 이제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개입한 부분들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의 그 당시 대표하고의 관계,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관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명태균 씨가 말하자면은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이제 여론조사를 좀 높게 나오게끔 했다는 여러 가지 관여한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서 자리 잡고 당선이 되게 하는 데에 어떤 일익을 담당했다는 거는 뭐 놀라울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저런 일을 했으니까 창원에 대한 공천에 당선인이 된 대통령과 대통령 사모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대통령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을 내가 설득해서 김영선으로 바꿨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지금 증거들을 보강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러고 봅니다. 뭐 정확한지 잘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실제로 명태균 씨가 그 경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여론조사 그리고 컨설팅 전문가로 평가받았다고 해요. 그분이 실제로 실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선거 치를 때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고, 제가 알기에는 김영선 의원도 그 경남도지사 선거를 하겠다고 자기가 후보로 나가겠다고 가서 그때 소개를 받아서 그 사람하고 이제 가까워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 거를 했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맞아요. 그게 뭐 이준석 그 대표가 그 부상할 때, 급부상할 때, 뭐 오세훈 시장이 급부상할 때, 뭐 이런 것들을 그쪽 여론조사, 명태균 씨가 관여돼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한 건데, 그게 뭐 좀
그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여론이 흐름이 그렇게 바뀐 건지 아니면 어떤 조금 뭐 뭐랄까 불성실한 방법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ARS 조사라는 게요.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모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뭐 과거에 그 갤럽의 그 사장을 했던 분 제가 만났더니 그 굉장히 불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퍼센트까지 그 맞춰서 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의심을 사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 쪽에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이분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은 뭐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어서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소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소문이고 아직까지는 뭐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논의만 그런 소문만 무수하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명태균 씨 모른다고 얘기를 하긴 했고 그 최진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만난 사실을 인정하는데 믿기 어려웠다. 좀 뭐 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